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죠? 구간에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7K까지 갔긴 갔단 말이에요. 17K까지 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만을 만약에 깨면 한 17이나 18 정도까지 좀 빠르게 이렇게 깨서 휩소 형태로 갔다가 올라오는 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쓰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신 분이 있으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알트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테드 도미너스의 경우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하면서 도미너스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러면 도미너스가 이렇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도미너스가 다시 오른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사이클 상으로 지금 고점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2만 달러를 훼손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그 법칙이 있었잖아요. 반감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 하락의 저점은 이전의 상승장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깨지 않는 움직임만 계속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깨면서 2만 달러를 깼죠. 19,000달러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이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금 트릭을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이클이 깨져가는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예외적인 움직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구간을 4파동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4파동이 맞다면 4파동은 이 1파동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해서 줄을 한번 찍어보면요, 여기는 이제 13,863이 나옵니다. 13,863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비트맥스가 또 있어요. 얘가 아마 제일 높게 올랐을 텐데, 얘는 14,000까지 제가 알기로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13,920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 보면, 한 떨어질 때 보면 이 구간, 그러니까 13,800, 900 뭐 이 정도 영역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뭐 많이 믿음이 떨어지고, 심리가 뭐 이제는 15,000, 17,000, 그 다음에 뭐 무슨 12,000, 8,000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반등을 줄 때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야, 반등이야, 반등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뭐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어쨌든 주봉 RSI는 최저점이다. 비트코인의 최저점이었고, 비트코인은 주봉 RSI가 최저점을 찍을 때마다, 이 과매도 영역을 찍을 때마다 외바닥으로, 그러니까 보통 다이버전스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저점은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은 내려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영역이 되는 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고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거의 반대말이겠죠.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든다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 좀 이제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접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던 꼬리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과매도가 될 때마다 저점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점을 과매도 구간이 곧 뭐다? 저점이다 이렇게 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한 번도 깬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4파동의 영역이고 이 1파동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1파동 고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아직까지도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 이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전략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현금을 30%를 들고 있는 것에 5에서 10%를 22K에 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K가 깨질 것을 대비를 해서 20K가 깨지면 그 밑에 17에서 18 정도까지 혹은 거기서 20K까지 보는데 17, 18 휩쓸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아래를 좀 봐라. 그 말씀드린 것이 또 이제 5에서 10%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저 멤버십에서는 5%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5%, 5%씩. 이렇게 10%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낮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비중을 낮게 보면서 또 더 밑에 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공격적인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17에서 20을 날리게 했다. 그러면 나머지의 현금이 어떻게 남아있을 거냐면 20에서 맞죠? 10에서 20%는 남아있겠죠. 10에서 20%.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간이 어디냐면 13K에서 13에서 15K인데 이 13은 어쨌든 이게 깨진다는 소리니까 요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14에서 15K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다가 5% 들어가고 그다음 뭐 8K까지 간다 뭐 그리고 알갓이라고 있어요. 알갓이라고 요즘 되게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12K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범위는 10에서 12K를 나머지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계속 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도 결국은 이거는 리테스트의 영역이고 이후에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잡는 저점 구간에서 이 영역 50에서 52%가 와 있는 구간에 내가 생각하는 분할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면 비트 FTT 말고도 알트들을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그게 그럼 이제 이렇게 반등이 알트를 위주로 나올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과정이다 올라가는 과정에 저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저점을 찍은 다음에 비트코인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트랑 뭐 FTT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리도 파이낸스 이슈를 비롯해서 트레이로의 청산이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더리움이 약세일 수 있으나 이 이더리움이 나중에 되면 2.0이 결국 된다는 소리고 이게 약세가 됐을 때 우리보다 잡지 못하면 나중에 되면 이더리움 매도 물량이 정말 안 나오게 되거든요. 2.0이 되면 이게 다 스테이킹 물량으로 잠기기 때문에 거래소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줄어들게 돼서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을 지금 세력들이 점유하려고 하고 그나마 가장 알트코인들 중에 탈중화가 돼 있고 비탈릭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너리스크 자체가 없는 코인이다. 그러면서 재단이 거의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도 가장 크고 가장 탈중화가 돼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이 되기 전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 그리고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이 부분을 노리고 가격을 덤핑시키면서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은 꼭 지금 구간은 뭔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더리움은 담아놓는 것이 이후에 있을 NFT 시장이 붐이 왔을 때 추가적인 붐이 올 때도 이더리움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항상 이더리움 계열은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계열을 사기 위해선 이더리움이 그 안에서 화폐를 적용을 하니까 이더리움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0%대도 왔고 슬슬 역프도 보여요. 김프가. 그리고 저번에 2020년 사이클 때 그때는 나중에 역프가 2, 3%까지 떴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6까지 떴었어요. 이거는 최저점입니다.
최저,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였고, 공포 탐욕 지수가 이런 식으로 극도의 공포가 다다다다닥 찍혔을 때가 지나고 보면 뭔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는 진짜 바닥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거시경제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겁을 낼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이게 저점만 노리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절대 개인은 저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 저점에서 못 사거든요. 저점이 막상 오더라도.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어떤 저점을 찍으러 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격대가요. 그럼 이 구간에서 저점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내가 만약 3,000달러를 노리고 들어갔어도 코로나 빔 때 3,000달러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3,000달러를 보고 있다가도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도 2만 달러를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만 달러를 갔을 때 매수를 했느냐? 아니죠. 추가 하락을 계속 더 보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저점은 나올 것인데 그 구간에 결국은 매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시사하는 바는 저점을 절대 맞출 수도 없고 저점에서 매수하기가 힘들다. 그럼 결국은 뭐다? 현금 비중 들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 지점이 올 때마다 주요지점이 오면 조금이라도 분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 내가 뭐 물릴 수도 있고 존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코인은 가장 높은 시총들,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소 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쪽의 애들은 결국은 다음 사이클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낫지, 어디 이제 변두리 자갈트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반등이 12,000까지 가기 위한 혹은 그 밑을, 혹은 15,000, 14,000을 가기 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제 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기적인 저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현금을 저는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후에 밑에 떨어졌을 때 또 살 수 있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월요일에 CME 갭이 생기고 월요일마다 항상 하락이 좀 왔어요. 오늘 오후 저녁까지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반등이 왔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이 어쨌든 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비트코인은 보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올 때, 되돌림이 올 때 어느 지점에 아예 고점을 이렇게 생겼다, 변곡 지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618, 786 정도까지는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786 구간이 많이 돌려주는 게 왔는데,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서 786 구간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18부터 잡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면 결국은 18,200, 18,700 이 구간까지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수 있어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숏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휩소가 나올 경우 저점은 17, 18K, 그러면서 현물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선물 롱진입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올 때 19,800, 3만 달러, 그리고 2만 달러 부근에서 익절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숏자리 나올 것 같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손절이 나긴 했어요. 선물방은 여기 손절이 나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손절이 난 게 아니고 이게 대응을 늦게 하신 분들, 제가 이게 새벽에 움직임을 보고 브리핑을 했던 거라서 익절 타점을 1차 1차 타점을 변경을 했어요. 19640으로. 근데 이게 194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대응을 못한 분들은 여기 타점이 안 걸려가지고 올라가서 손절이 난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면, 제 관점이 바뀌면 그때마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방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랑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선물방 가입하기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도 선물방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방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 들어가시면 거기에 거래소 가입하는 주소가 있는데 그 링크 타고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 CD 입금을 하시고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CD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그 폼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넣고 신청하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 조금 에바고 그래서 정해놨어요. 금액을 $8,000 이상, 8,000 USDT 이상을 투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고 이 선물방은 브리핑 주소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선물방 브리핑 주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따로 있고 이 선물방 브리핑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채팅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관점도 공유하고 그 채팅방을까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고 현물을 많이 한다 내가 선물을 못하겠다 하시면 현물도 이렇게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 보시면 뭐 이렇게 보면은 17, 18, 20,000에서 21,000 이런 식으로 또 타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타점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입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 매매하는데 타점이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매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멤버십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하면서 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쪽, 물려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쪽으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저도 영상 올릴 거고 방송할 거고 계속 유튜브 활동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이 험난한 시장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왔고 텔레그램만 이렇게 하고 유튜브는 주말에 좀 쉬고 왔는데 오늘도 다시 힘차게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아침 방송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